우리 그 여성분들이 유연하죠. 옛날 힘센 사람들 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두 번째는 그 지식의 시대다. 지식. 그 얼마 전 통계였습니다만 지식하면 뭐가 있죠? 브랜드가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특허. 이런 문제가 있죠.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가치를 많이 나타내는 이게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가 전에 보니까 830억 불을 있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GDP와 비교해 보니까 3분의 1에 해당되는 지금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우리나라 GDP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러한 브랜드 가치가 있었다. 다음은 그 공유의 시대입니다. 공유의 시대인데요. 이게 인터넷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나눌수록 커진다. 참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성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회사에서 계속 성장할 것 같죠.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떻습니까?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잘하는 게 뭡니까? 언어 능력이 좋아야 하고 또 뭡니까? 수리 능력이 있으면 공부를 잘했잖아요. 점수가 좋았죠. 좋은 학교를 갔고 좋은 데를 입사를 합니다만 문제는 성장하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여기에 논리가 있습니다. 그 공유의 시대. 남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 예를 들면은 100명이 모여가지고 한 그 모임이 됐습니다. 모임이 됐는데 내가 어떠한 좋은 정보를 99명한테 나눠주죠. 그러면 99명 미안하니까 정보를 하나씩 다 줍니다. 그럼 하나를 주고 99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러냐? 항상 자기가 1등을 하고 잘했거든요. 기억을 하고. 요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그 인터넷이 없을 때는 제 처가요. 저한테 많이 물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면 인터넷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하고 가까워지질 않아요. 저 옛날 같으면은 좀 한자 같은 건 제가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물어보질 않아요. 전부 인터넷으로 찾는 거예요. 이제는 기억할 필요가 없다. 머리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하는 이런 시대보다는 사람들하고 많이 잘 어울리는 이게 중요한 시대로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제가 30여 년 전에 여기서 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경영학과 나왔는데 경제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해요. 경제란 뭐냐? 경제가 뭡니까? 경제학과 출신 혹시 있습니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생산과 소비의 질서와 그 운동을 말한다. 참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생산과 소비의 질서와 그 운동을 말한다. 지금도 맞습니까? 그거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라는 자체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 이게 인터넷 경제에서 특히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는 경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경제 이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안 맞으니까. 인터넷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유의 시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조직 사회를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특이의 시대다. 특이의 시대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저께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토요일날도 나오니까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일요일 나오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회사 내에서도요,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그 이튿날 회사에 가가지고 나와서 회의 때 계속 깨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농업적 근면성이 있는 데서는 어떤 대우를 받는 사람인데 요즘 그런 것보다는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돌쇠형 인재라고 그러대요. 돌쇠형 인재. 근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슬슬 놀아요. 노는데 뭔가를 히트 작품을 항상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누가 성공할까요? 근데 정말 돌쇠형 인재 상사를 만나면요. 정말 고생하고 고가는 항상 A, B, C의 C를 받는 상사를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그렇죠? 자기는 어떤 인재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사람은 뭡니까? 저녁 식사 다 먹죠. 술도 한 잔 해야죠. 근데 밤늦게가 아니라 택시도 타야죠. 회사에 청구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요령껏 일을 해서 회사의 아웃풋을 높여가는 그런 이제 특이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됐다.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트워킹하고 아웃소싱이 나옵니다만 이러한 걸 전체로 볼 때 두 가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기 분야에 대해 전문화가 되면은 아웃소싱이 일어납니다. 아웃소싱. 저희가 못하는 일들을 자기가 할 수 있지만은 좀 허드렛 일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전문 업체에 준다고 하면 싼 가격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을 채용을 해서 쓰는 것보다는 아웃소싱 하는 거가 어떤 경우 10분의 1 가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잘하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일을 하고 아주 싼 비용으로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올 거냐 말 거냐 걱정하셨죠?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의 의사결정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칠 거냐. 그러니까 오늘의 나는 그동안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왔느냐에 따라 오늘의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내 미래가 어떨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내부에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많이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선 단기 지향적인 사고, 예를 든다고 하면은 요즘에 금융위기가 일어났다 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우선 불편한 거, 이런 것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장기적인 어떤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팩트에 근거하기보다는 필링에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우리 대학 교육을 받고 한 사람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그 현상 자체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관계에 있는 것끼리 묶어보기도 하고, 이거 A라는 관계하고 B라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정보화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 뭐냐면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데이터 그대로 보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유능한 사람들의 경우는 데이터를 잘 모아가지고 정보화하는 능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슨 사실을 보면은 그럴 겁니다 하는 것보다는